네, 뭐 마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1975년에 빌 게이츠가 만들었죠.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MS-DOS,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영체제 중심으로 확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클라우드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금알 낳는 거위 시장에서 2위를 제대로 차지하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은 199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전문으로 했냐면 바로 이 클라우드 부분의 그 최고 책임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미래 황금알 낳는 거위인 클라우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티아 나델라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현재 CEO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1986년에 10센트였던 게 지금 236달러고 37년간 약 2300배 정도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죠. 애플보다도 한 2배 더 올랐습니다. 오른 회사고 그 다음에 10년간 S&P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S&P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의 4.5배에서 5배 정도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과거 장기간 그 다음에 단기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애플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분류는 애플과 똑같이 후기 성장주다. 그 다음에 섹터는 테크놀로지 또는 IT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죠. 윈도우즈. 요게 이제 컴퓨팅입니다. 컴퓨팅.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 요게 워드, 요게 요 생산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요 세 개가 1대1대1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고 있죠. 이제 윈도우즈는 점점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생산성은 엑셀, 파워포인트는 이건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제가 미래의 황금알 낳는 거위를 했죠. 그래서 미래에 가장 뜨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예전 2년 전만 하더라도 1대1대1이었는데 지금은 OS 윈도우즈가 제일 내려갔고 클라우드가 제일 뜨고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클라우드가 마진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 정보를 보자면 배당 수익률은 1.2%로 앞에 애플보다 높죠. 그 다음에 배당금 증가한 연수도 20년째 지금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 배당금이 안 줄은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거는. 닷컴 버블 후 회복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꽤 높아요. 25%로 애플의 2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애플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보다 자사주 매입을 덜하고 배당을 더 주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연평균 한 11%씩 올라왔고 순이익은 16%씩 증가해서 무려 44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수는 840억 9,400만 주에서 740억 8,500만 주로 한 12%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애플이 거의 40%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훨씬 덜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PS가 5배 오른 동안 주가는 거의 1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은 거죠. EPS 오른 것보다 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신뢰가 더 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더 가기 때문에 EPS 오른 것보다 주가가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보시면 전문가들의 EPS 예상치는 2026년에 16달러 정도예요. 이게 이제 연평균 13.6%씩 성장을 한 건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어요. 저는 16달러 88센트까지 잡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포춘 비즈니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최대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2029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16달러보다 더 높은 16달러 88센트까지 줘도 좋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년 20%씩 성장할 거를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조금 더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상 EPS 성장률은 13%인데 S&P 500의 EPS 성장률이 평균 10% 정도예요. 그래서 1.3배 정도 성장률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S&P 500의 평균인 16에 1.3배를 줘서 20.8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2026년 6월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350 정도고요. 할인율은 8.8%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뭐냐면 명목금리에 S&P 500 평균 빼기 명목금리 곱하기 베타가 0.93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 마지막으로 배당 1.2%를 빼서 할인율을 8.8%로 잡았어요. 그래서 2026년 6월에서부터 역복리로 1년당 8.8%씩 역복리로 땡겨왔을 때 현재 목표 주가는 $284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236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 정도 올해 안전마진이 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었다. 안전마진이 20% 정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좀 보시면 앞에 두 기업과는 굉장히 달라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2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이 마찬가지로 총부채보다 2배가 많아서 자본과 부채가 거의 1대1이다. 앞에 두 기업과 비교도 안 되게 재무 건전성이 높죠. 스타벅스는 마이너스였고 애플은 1대6이었죠.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31억 9,8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한 분기일 겁니다. 아마 한 분기. 앞에 애플 같은 경우는 1년이었는데 요거는 한 분기로 보여요. 이 정도 버는데 요 중에서 31억 3,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현금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반보다 조금 안 되는 4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그 다음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거의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반, 자사주 매입 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현금 흐름이 앞에 두 기업과는 다르게 플러스입니다. 앞에 두 기업은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죠. 왜냐하면 주주 환원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 환원을 조금 덜 하고 벌어들인 순이익의 한 절반보다 조금 많은 돈을 딱 절반 정도네요.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적게 하고 번 돈의 절반을 남기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대차대조표가 안정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은 번 돈보다 주주 환원을 더 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최대한 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주주 환원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번 돈의 절반을 남기고 나머지만 주주 환원을 해요. 그래서 통장에 현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냥 어차피 현금 남겨봐야 쓰지도 않고 인플레이션 맞아서 쓰레기 될 거 그냥 지금 주주 환원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현금 흐름 얼마든지 융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주 환원해도 문제가 없어 하면 애플처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 불안해. 무조건 번 돈의 반은 남겨야 돼. 나머지만 환원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짱 박아두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주라면은 애플처럼 하는 걸 원할 것 같아요. 돈 안 남기고 주주 환원 다 해버려. 그래서 기회는 소프트웨어 대체 불가죠. 윈도우즈, 엑셀, 워드는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 이런 거 대체 불가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클라우드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클라우드는 대부분 그 기업과의 거래고 그 다음에 구독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전부 마진이죠. 물론 이제 계속 확장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마진율이 높습니다. 고마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윈도우즈나 엑셀 같은 이런 애들과 비교했을 때 클라우드가 조금 더 고마진입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죠.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험은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사업 확장 가능성이 이제 없어요.
윈도우즈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애들도 뭐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만이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애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이익이 생길 만한 뭐가 없어요. 이런 이익 증가 가능성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차이나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10년간 중국에 무려 10조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뭐 정치적으로 안 좋다 한다 그러면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차이나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99%가 윈도우즈를 쓰는데도 중국의 윈도우즈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2%밖에 안 됩니다. 왜 중국인은 99%가 윈도우즈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중국 매출이 2%밖에 안 될까? 왜 안 될까? 전부 불법 복제에 쓴다. 그래서 매출이 2%밖에 안 돼요. 하지만 10년간 무려 10조 달러를 투자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 지금 2%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걸 봐야죠. 그러면 그 엄청난 99%의 중국 인구가 지금 거의 다 불법으로 돌리는데 향후 불법이 아니라 정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상상을 해야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현재 가격은 시장 2위라는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시장 2위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신뢰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이다. 이런 프리미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20% 정도 높다. 20%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근데 시장 2위라는 프리미엄, 신뢰의 가치까지 더하면은 안전마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20%, 30% 정도의 안전마진은 굉장히 큰 이익의 기회가 있는 기업은 엄연히 아니죠. 굉장히 엄청난 이익의 기회가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안전마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큰 이익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적당한 배당, 앞으로 배당금이 점점점 늘어날 예정이니까 배당을 원하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조금 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내리는 총평이에요. 앞에 애플이나 스타벅스는 저는 약간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에서 30%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다만 큰 수익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요거는 저의 의견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거에 맞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제가 말한 것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